사업주분들이 임금체불로 신고를 당하시는 걸 보면 미리 조금만 대비를 해놨어도 피할 수 있었을 분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임금체불은 무조건 대응보다는 예방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해서 분쟁을 예방을 할 수 있으면은 그 분쟁이 발생함으로써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전부 절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분쟁을 예방하고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호담의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분들이 임금을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임금을 삭감을 하는 것,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될까요? 이거는 약간 결이 다른데요. 임금이라는 거는 결국 당사자들의 계약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 계약이라는 거는 그럼 합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버리면 이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삭감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사용자가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이 된 거니까 별도의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분들께서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시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임금체불, 최저임금 때문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최저임금 문제는 임금 체불이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나 어떤 단시간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이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정규직 근로자에서 좀 더 문제가 많이 돼요. 왜냐면은 포괄임금제나 고정 OT제라는 것들 때문인데요. 만약에 하루에 8시간이나 일주일에 40시간 이렇게 딱 정해서 그 시간만 일하고 그 시간만 산정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다지 최저임금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경우에 이런 게 문제가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근로시간이 불규칙해지다는 거는 임금도 매번 변동이 된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변동되는 그 근로시간에 대응하지 못하게 매번 고정된 임금을 내보내게 되면은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근로계약에서 사전에 잘 세팅을 해놔야 추후에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 임금체불을 예방하려면 가장 어떤 걸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될까요?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사실 근로계약서만 제대로 작성하셔도 근로자와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중에 거의 90%는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대다수의 임금체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용자가 직원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안에 근로시간, 휴일, 휴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잡아두는 게 무조건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주가 이제 임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지급할 때 우리가 말하는 임금 명세서 반드시 교부를 해야 되죠? 물론입니다. 이 부분도 많은 사업주분들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를 하고 있어요. 결국 근로자들로 하여금 내 임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를 좀 잘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거든요. 따라서 사용자는 매 임금 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과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를 하여야 하고요.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급여를 받을 때 보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다양한 수당들이 있는데요. 임금명세서 작성 시에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해서 작성을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문제가 되는 많은 것들이 바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이 발생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당들이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를 명세서에 표기를 해줘야 돼요. 이와 관련해서는 포괄임금제 같은 것들이 주된 이슈로 떠오르는데 사실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건 도입하는 건데 이걸 도입하면서 근로계약서에다가 얼마 퉁 하고 뭉개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50이면 50만 원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근로계약상에서 연장 근로가 얼마고 휴일 근로가 얼마고 야간이 얼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로자로 하여금 내가 근로를 제공하고
내가 발생한 수당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지를 못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을 통해서 포괄임금제를 운용을 하시다 보면은 추후에 근로자와 분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은 꼼꼼히 작성하셔야 하고 임금 명세서에서도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에 대한 표기들이 다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임금 명세서상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당을 금액을 나눠서 명시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보면 수당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얼마나 일했는지 근로시간은 표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결국 임금 명세서에도 그 수당이 발생된 근로시간, 몇 시간 이 사람이 연장 근로를 해서 이만큼이 나왔다라는 게 다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럼요. 근로시간 같은 것들도 다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정확히 근로자가 내가 얼마를 일했고 그에 대한 수당으로 얼마가 발생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 주신 이제 가산수당 외에 연차수당은 어떤가요?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말하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될까요? 맞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연차수당 역시 임금성이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대다수의 연차수당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용자분들께서 이 연차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아예 모르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 근로자가 몇 개의 연차가 남았고 그 연차의 수당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못하셔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연차요금 휴가 관리대장을 좀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산화로 시스템을 만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사업장들도 있을 거잖아요. 따라서 최소한 근로자의 연차요금 휴가를 관리할 수 있는 대장이라도 운영을 하시는 게 추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기본급 말고 회사에서 성과급, 상여금, 직책수당 굉장히 많은 수당을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수당들을 지급하다가 갑자기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될까요? 당연합니다. 결국 임금이라는 건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을 하는 것인데요. 일단 근로자가 일을 한 이상 임금에 대한 청구권은 당연히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 충족되면 지급하는 이런 상여금, 아니면 성과급, 아니면 직책수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통해서 발생을 하는지를 좀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련해두지 않은 채로 운영을 하시다 보면 추후에 내 마음대로 지급을 했다, 지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분쟁이 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따라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금 규정 같은 것들을 정해서 거기에 성과급은 어떨 때 지급한다, 상여금은 어떨 때 지급한다, 아니면 뭐 직책수당은 어떤 때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두는 거 미리 정해두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설령 그런 임금 규정까지는 좀 거창한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최소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서라도 그 내용을 정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 근로계약에서 이런 성과급, 상여금, 직책수당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두시면은 추후에 관련해서 분쟁이 생길 때 저희 사용자 쪽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희 사업주분들께서는 근로자에게 임금 쪽으로 지급되는 모든 돈들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마련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용자분들 입장에서 간단하지만 확실한 것들로 미리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무법인 호담의 김형규 노무사였습니다. 이슬기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